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미국 강혜신입니다. 오늘 위크엔드 리뷰 and week ahead 전해드리겠습니다. 미국 로스앤젤레스는 토요일이고 그리고 오늘 굉장히 큰 그 페스티벌이 로스앤젤레스에서는 열리거든요. 저는 그곳에 가기 전에 여러분들께 먼저 그 위크엔드 리뷰, week ahead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그 위크엔드 리뷰에서는 뭐 당연히 이번 한 주일 동안 미국에서 일어난 그 중요한 뉴스들을 정리를 하고 다음 주에 일어날 일들을 좀 보겠는데 그 이후에는 아마 그 딴 클립을 만들어야 될 것 같아요. 이 한강의 뉴욕타임스 기고문에 대한 좀 미국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를 좀 여러분들께 전해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이 있는 인물로 세계에서 역시 가장 영향력이 있는 매체에 의해서 선정이 됐습니다. 왜 미국의 대통령이 아니라 중국의 대통령일까? 그 여러 가지 이유들을 분석을 해놨습니다. 뭐 꼭 미국의 대통령이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이 있는 인물로 선정돼야지 된다는 뜻은 아니고요. 그런 것은 말씀드린 대로 다른 그 에피소드에서 전해드리겠고, 오늘 먼저 이번 주에 그 중요하게 미국에서 일어났었던 일을 전해드리겠는데 앞에 전해드릴 이 두 가지 이슈는 미국뿐만이 아니라 세계에서도 이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앞으로 미국 국정을 이렇게 이끌어 나가고 그럴 경우에 세계와 관련되는 이슈도 우리가 준비를 해야지 되겠다 하는 생각으로 많이 지켜봅니다. 두 가지를 일단 묶어보겠습니다. 어제 그제 그 트럼프 대통령이 이틀 동안 그 헬스케어를 그 무효화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그 단계를 두 가지 단계를 시작을 했고 이란과의 핵 협정은 완전히 없애버리진 않았지만 그렇다고 이란이 지금 그 핵 협정을 잘 지키고 있지도 않다. 그러니까 이러이러한 것들을 의회에서 더 그 압박을 해라. 그 압박이라는 것이 경제 제재죠. 이렇게 그 내놨습니다. 그런 것을 내놓자 뭐 꼭 미국 내부에서도 마찬가지지만 영국의 가디언 같은 곳에서도 역시 그 군대에 가본 일이 없고 또 그 정부 경험도 없는 트럼프 대통령이 굉장히 지금까지의 대통령이 해왔었던 것과는 다른 그 길을 가고 있다. 이렇게 분석들을 하고 있습니다. 뭐 꼭 분석까지 아니더라도 그게 이제 자연스럽게 느껴집니다. 예를 들면요. 존 켈리 지금 그 백악관 비서실장이 목요일이었던가요? 이 백악관에 그 기자 브리핑실에 등장을 해서 했었던 이 얘기가 있습니다.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의회에 대해서 굉장히 좌절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정부가 좀 그 빨리 움직이지 않는다는 게 트럼프 대통령이 너무나 그 뼈저리게 생각하면서 좌절하는 부분이라는 거예요. 비즈니스맨으로 성공을 해서 오랜 동안 시작할 때부터 아버지가 부자였기 때문에 본인은 뭐 아주 조그만한 돈 갖고 시작했다라고 얘기하지만 그 작은 돈이 뭐 100만 달러 이상이었으니까요. 그 옛날에 20대 때에. 그래서 이제 빨리 그 시작부터 주인으로 했고 그리고 지금까지 계속 그 최고의 주인이고 트럼프 대통령의 성격 자체도 아주 뭐 차분하고 꼼꼼하고 이리저리 따져보고 그런 스타일은 아니잖아요. 며칠 전에 그 잡지 포브스의 기자가 얘기한 것처럼 gut feeling, 본능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 같은 비즈니스맨이 의회에 좌절할 수 있었던 그런 그 기회가 모멘텀이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세금 감면 뭐 지금 이제 이거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의회에서도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공화당에서도요. 헬스케어 기간 산업 여러 가지 프로그램, 군대는 강화해야지 된다고 하는데 대통령 말대로 한마디 하면 그것에 보태서 알아서 더하는 이런 그 비즈니스 업계의 일이 워싱턴에서는 일어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굉장히 지금 그 대통령이 의회에 좌절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공화당이 두 번이나 실패를 한 뒤에 트럼프 대통령이 오바마 케어를 이제 그 행정 명령을 내려서
그 정부의 여러 가지 그 규제를 그 약화시킨 거죠. 해서 사람들이 뭐 다른 곳을 그 쇼핑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이런 행정명령을 내렸습니다. 그 행정명령에 따라서 사람들이 좀 싸게 살 수는 있어요. 오바마 케어의 프리미엄이 특히 올 들어서 많이 올랐고 내년에도 올라갈 예정이었기 때문에 건강한 사람들은 비싼 돈을 주고 나 사실 건강보험 없어도 되는데 벌금 내기 싫어서 드는데 자꾸만 올라가니까 굉장히 불쾌하고 상당한 그 부담이 그 되리라는 건 뭐 당연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고치자 하는 것이 오바마 대통령이 늘 했었던 얘기고요. 그런데 전격적으로 그 오바마 케어가 의회에서 없어지지를 않자 트럼프 대통령이 자신의 방법으로 이 오바마 케어를 없애기 위한 시동을 걸었고 그리고 목요일 밤에 아침에 행정명령을 내리고 밤에는 아침에는 그러니까 규제를 느슨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다른 곳으로 좀 빠져나갈 수 있는 뭐 가장 그 빠져나갈 수 있는 부분에서 나쁜 부분이라고 하면은 값이 싸질지언정 막상 그 필요해서 쓰려고 하면 아무 그 소용이 없는 물건과 같이 별로 치료도 받지 못하고 커버리지가 없는 그런 그렇게 규제를 푸는 것을 행정명령으로 서명을 했고 그리고 밤에 그 대통령이 어떤 그 또 다른 조치를 취한다는 것은 굉장히 드문 일인데 워싱턴 시간으로 밤에 대통령이 이제 정부의 보조금을 없애겠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게 올해는 70억 달러였고 내년에 한 90억 달러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그렇게 되고 나면은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그동안 프리미엄을 많이 냈었던 사람 좋다고 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저소득층이 가장 크게 타격을 받는 것이고요. 오바마 케어를 들을 때 정부가 그 보조를 해주니까요. 85%의 사람들이 정부 보조를 받고 이제까지 이제 건강보험이 없었던 사람도 건강보험을 들고 지금까지 병원에 가보지도 못했는데 가서 뭐 건강 체크업도 해보고 아픈데 진통제만 먹었었어야지만 했던 사람이 수술도 받을 수 있게 됐고 암이라든가 당뇨 환자여서 보험회사에서 돈이 웬만큼 있어도 너무 비싸서 보험을 들 수 없었던 그런 사람들도 이제 보험을 들 수 있게 됐고 그런 그 오바마 케어를 정부 보조금을 없애버리면 당연히 이제 또 보험회사에서 프리미엄을 더 올리고 그러면 또 보험을 들 수 없게 되고 뭐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의회에서 안 해주니까 대통령이 이제 스스로 했었다는 거잖아요. 뿐만 아니라 이제 또 하나는 이란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란 문제는 의회 내에서도 너무나 그 찬반도 많고 지금 그 이란과 핵 협상을 하면서 지난 40년 동안 미국과 거의 뭐 굉장한 뭐 최고의 적이라고도 할 수 있는 그런 정도의 이란과의 관계가 조금 풀어지면서 미국이 그동안 동결했었던 돈 같은 것 또 이제 이란으로 돌려보내주고 대신에 이란이 핵무기 개발하는 것을 동결을 했는데 트럼프 대통령은 어제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란이 약속을 지키지 않는다. 그런데 만약에 이란이 그동안 핵동결하는 것을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면 이 약속을 미국과 2개국만이 한 것이 아니라 중국, 러시아, 영국, 프랑스, 독일도 함께 했기 때문에 다른 나라들도 그렇게 생각해야 되는데 다른 나라들은 이란이 그 약속한 그 범위를 지켰다고 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대통령이 이제 그렇다고 완전히 이것을 나오겠다, 빠져나가겠다 하고 얘기한 것도 아니에요. 다만 인정하지 않는데 의회에서 이제 새로운 그 이란에 대해서 제재를 해라 하는 그 내용들을 의회로 공을 던져버린 거예요. 그런데 이 공을 던진 것도 지금 미국의 국무장관과 국방장관은 그래서는 안 됩니다. 이란이 여러 가지 그 미국의 중동 정책에 굉장히 지금 필요하고 실제로 여러 가지 그 협조한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대통령이 혼자 뭐 이란 혁명 수비대에 뭔가를 지금 뭐 제재 같은 것을 해라 하면서 하든지 하지 않든지는 의회가 결정을 할 겁니다. 아주 그 힘들게 결정을 할 것이고 만약에 미국 의회가 이란에 대해서 새로운 제재를 결정을 하면 다른 나라들이 벌써 이제 오늘 영국의 가디언 같은 신문을 보면은 뭐 독일도 마찬가지지만요. 미국이야말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야말로 그리고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을 대표하기 때문에 미국이야말로 외로운 그 배우, 스스로를 고립시키는 배우가 될 것이다 하고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이란이나 미국을 제외한 다른 나라들을요, 이 협정에 조인을 한 그런 나라들은 그대로 이 협정을 이어가겠다고 했고, 뭐 이스라엘 정도만 용기 있는 결정이다. 물론 이스라엘도 그 대통령이 완전히 탈퇴하는 것에 대해서는 원치 않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이 정도 한 것을 용기 있는 결정이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이스라엘은 늘 이란과 뭐 최고의 원수지간으로 지내고 있으니까는요. 그래서 이제 대통령이 이란에 대해서 이 같은 행동을 한 것이나 결정을 내린 것이나 아니면 오바마 케어에 대해서도 행정명령을 내린 이런 것들을 정치 분석가들은 자신을 지지하는 그 정치 기반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들에게 붉은 고기를 확 던져준 것과 마찬가지다라고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러한 것들이 외부에서는 좀 전에 말씀드린 그런 반발이 있고, 내부에서도 헬스케어 같은 경우는 프리미엄이 올라가서 고생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그 목표 자체가 죽어가는 사람이 없게 하는 것이 목표고, 돈 없는 사람에게 일단 모든 것이 동시에 100% 완벽하게 될 수가 없기 때문에 가장 힘들고 가장 많이 아픈 사람부터 살려내고 보자 하는 것이었거든요. 그런데 그 혜택을 가장 많이 받고 있는 층이 역시 또 그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 기반, 백인, 그러니까 white, 그 워킹 클래스 그쪽 그룹입니다. 그래서 이제 당장 대통령이 뭐 여러 가지 사람들이 마음대로 갈 수 있는 좀 혜택은 적더라도 그렇게 프리미엄 낮추면서 그런 그 행정명령을 했고, 그리고 정부의 보조금조차 줄어들어서 많은 저소득층이 그야말로 보험을 들 수 없다던가 너무 부담이 늘어난다던가, 예를 들어서 저소득층의 경우는 1년에 약 $250 오바마 케어에 돈을 내고 혜택을 받았다면 이제 그 $3,600를 내야지 된다는 그 얘기가 된다는 게 뭐 CNN의 분석이고요. 다른 그 중간층 뭐 1년에 예를 들어 한 사람이 $48,000 정도를 버는 사람은 잘 그 쇼핑을 하면은 뭐 크게 오르지 않을 수도 있기는 있어요. 그러니까 분명한 것은 저소득층이 그 제일 큰 타격을 받는 거죠. 그런데 이 가운데 트럼프 지지자가 많이 그 포함이 되면은 당장은 모르더라도 6개월, 1년 이렇게 지나가면서 결국은 그게 이제 또 트럼프 대통령에게 그 등 뒤에 와서 꽂힐 수도 있다. 지금 그런 얘기를 많이 하고 있고요. 그 사이에 이번 주에 이란에 대한 그 같은 결정, 그리고 또 하나가 이제 유네스코에서 탈퇴를 한다고 하면서 유네스코가 팔레스타인도 뭐 멤버로 받아들이면서 오히려 좀 좋은 정책을 쓰고 이스라엘에 그러면 나쁜 것이다 해서 이스라엘과 같이 미국이 손잡고 탈퇴를 해버렸어요. 예전에 그 로널드 레이건 전 대통령은 구소련에 너무 친화적이다 유네스코가 해서 탈퇴를 했다가 조지 부시 대통령이 다시 가입을 한 것이고, 오바마 대통령의 경우에는 약간 그 균형을 맞추는 거죠. 그래서 이제 팔레스타인을 받아들이고 할 때 이게 조금 뭐 그렇다 해서 유네스코에 대한 그 지원금만 한 $8천만 정도 줄이는 그 정도로 했거든요. 그러니까 $8천만 줄였으니까 정확한 돈은 제가 기억나지 않는데 유네스코에 미국이 적어도 뭐 $5억 이상은 그 지원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런 식으로 오바마 대통령은 약간 절충을 했다면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는 이스라엘의 동맹으로서 이스라엘을 방어하는데 최선을 다할 겁니다. 이게 또 어제 미국의 아주 그 보수적인 유권자 단체의 연례 모임에 가서 트럼프 대통령이 한 얘기고요. 너무나도 보수적인 그런 단체이기 때문에 전에 그 공화당의 대통령들도 잘 가지 않았던 그런 단체입니다. 그 단체에서도 이스라엘을 지지한다고 했었고요. 그런데 이제 이스라엘을 지지하기 위해서 유네스코를 탈퇴한다고 미국이 선언을 했는데, 그것도 아이러니인 게 유네스코가 이제 뭐 한국의 유적지도 거기에 등록이 돼 있고 쿠바 같은 나라, 유네스코는 그 나라의 이념이나 잘 산다 못 산다 이런 것을 생각하는 기구가 아니잖아요. 유엔 산하에 그런 그 유네스코 문화
또 역사 뭐 이런 것을 그 보존하고 뭐 하는 그런 유네스코인데, 유네스코 자체도 유엔과 마찬가지로 미국이 그 만든 그런 기구인데, 그 기구에서 지금 그 미국 대통령이 탈퇴를 해버렸고 또 유엔조차도 많이 그 비난을 하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지금 이 이란에 대한 그 협정을 없애버리지는 않고 재검토해라 하는, 이것은 그냥 그 트럼프 대통령과 국가안보보좌관들 사이에서, 또 국무장관이나 국방장관까지 포함해서 그런 사이에서 대통령이 이제 그들의 그 강력한 조언을 듣지 않고 본인 혼자 결정을 하면서, 대신 원래 원했었던 이 세상에 미국에서, 미국 역사상 이렇게 최악의 협정은 없었다, 탈퇴해버리겠다고, 없애버리겠다고 이 그 후보 시절에는 공언을 했었지만 그렇게는 안 하고 이제 대통령이니까 이 정도에서 멈춰버렸는데, 이게 과연 그 국내에서는 헬스케어로 인해서, 해외에서는 일단 그 이라크 핵 협상 이 부분에 대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얼마나 그 악영향을 받을까, 그 지지를 받을까? 지지는 그 이란에 대해서는 받을 수가 없죠. 다른 나라들이 다 이제 그 이란과 계속 이것을 지켜나가겠다고 했으니까요. 그리고 헬스케어 부분은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적어도 6개월, 1년 정도 지나야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 기반에서 확실한 무엇인가가 나올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로써 그 트럼프 대통령이 한 10개월 지났는데, 그가 그 국정 운영하는 것을 보면은 그 기질대로 가는구나. 참고 내지는 다른 사람들과 화합하고 참모진 말도 듣고, 이렇다기보다는 아니면 본인도 이제 분명한 그 생각이 있는 거잖아요. 이렇게 하는 것이 미국인들에게 도움이 된다. 본인의 생각이 다른 그 주변 그 전문가잖아요. 다른 사람들은 비교적 국무장관은 전문가 아니네요. 하기는. 근데 다른 사람들 대체적으로 전문가들이 지적을 할 때 그 전문가들의 판단이 틀리다고 생각하면은 트럼프 대통령은 그 자신의 그 본능, gut feeling으로 그렇게 그 가는 기질이라는 것은 이제 파악이 됐고요. 이것도 또 바뀔 수도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두 가지가 이번 주에 가장 그 국내외적으로 좀 핫한 아이템이었습니다. 그리고 역시 그 북한과 연관이 된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것보다는 네, 북한 문제부터 말씀드리죠. 북한 문제에 앞서서 지금 또 하나는 그 트럼프 대통령의 헬스케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이미 19개 주에서 연방정부에서 보조금을 없앤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고소를 연방정부를 상대로 하겠다고 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것이 보조금 주는 것은 의회의 허락을 받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위헌이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오바마 케어 자체는 의회에서 통과시킨 거고요. 그런데도 이제 또 여러 주에서는 주 나름대로 캘리포니아와 뉴욕을 포함해서 이 자체도 또 그 대통령이 월권한 것이다 하면서 고소를 하기로 돼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국과의 그 FTA는 이제 뭐 시작이 되겠죠. 완전히 뭐 깨지는 않을 것으로 거의 모든 전문가들이 보고 있고, 더군다나 이제 워낙에 민주당이 아니라 공화당에서 자유무역을 그 강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워싱턴 DC는 워싱턴 DC대로 우리가 그동안 체리를 얼마나 많이 팔았는데, 뭐 네브라스카는 네브라스카대로 우리가 가공 그 육류를 한국에 얼마나 많이 팔았는데 우리 농부들은 어쩌라고, 그것을 파기하면 안 되고 하면서 이제 조금 서로 밀고 당기기를 하고, 지금까지 미국이 그 약했던 뭐 자동차 부분 같은 것도 조금 강조를 할 테고, 또 미국 입장으로서는요, 강한 뭐 농산물이나 아니면 뭐 지적재산권, 서비스 업계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이제 또 뭐 협정이 들어가겠죠. 그래서 이런 것이 실력인 거죠.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은 그렇게 그 강하게 그 지금 드라이브를 하고 있지만
있지만 또 한국의 협상팀이 얼마나 그 현명하게 잘하느냐 이 부분. 그래서 한미 무역 협상을 이것은 그 비즈니스 대 비즈니스다라고 보는 사람들도 있고 비즈니스만이 아니라 외교와 동맹국과 여러 가지가 연관돼 있다라고 보는 사람들이 있는데 뭐 한국과 미국의 입장이 다르겠죠. 근데 미국에서는 거의 대부분의 이 관련 그 의회 정치인들이라고 할까요? 관련 의회 정치인이나 심지어는 비즈니스 업계에서도 이것은 단순한 비즈니스 대 비즈니스만으로는 보지 않습니다. 미국에서는 동맹국 사이에서는 그 주는 것도 있고 받는 것도 있고 그리고 이제 또 그 사이에 이제 또 한국에서도 관계를 좋게 해야지 되고요. 그래서 이게 외교 안보와도 다 그 연관되는 것으로 그렇게 봅니다. 오늘은 이제 위크엔드 리뷰이기 때문에 제가 자세하게 그 말씀을 드릴 수는 없고 지난번에 한번 이 말씀은 드렸던 것 같아요. 며칠 전에 방송에서. 그리고 이제 그 북한 문제로 가면은 이번 주에도 내내 그 대통령이 정말 뭐 북한에 대해서 뭐 더 이상 뭐 참을 수 없다고도 얘기를 했다가 이란과의 핵협정에 대해서 뭔가 새로운 경제 제재를 하라고 의회에 대통령의 뜻을 전달하면서도 또 북한과는 대화 협상의 길이 언제든지 열려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아니 그러면 일주일 만에 지금 그 국무장관이 뭐 몇 개의 채널이 열려 있어서 우리가 아주 그 정전 상태는 아니다라고 얘기하니까 아니 무슨 리틀 라켓맨과 협상은 무슨 협상 시간 낭비하지 말고 에너지나 세이브 하시오 하더니 본인은 또 언제나 북한과의 협상의 길은 열려 있다고 어제도 얘기를 했어요. 이란 그 핵협상에 관해서 연설을 하면서요. 그 연설도 사실은 그 다 적어 놓은 것을 읽은 거거든요.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의 마음에 대해서는 트럼프 대통령도 잘 모르는 것이 아닌가 이런 그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고요. 그리고 단 한 가지만으로 픽스될 수밖에 없다. 단 한 가지만으로 픽스될 것이다. 그래서 그것이 또 사람들이 전쟁이라고 하나 생각을 하려고 하면은 뭐 협상도 할 수 있다고 하니까 일일이 트럼프 대통령이 하는 말을 다 이런가 저런가 하고 분석을 할 수는 없지만 그 어느 한 틈이라도 놓쳐서는 안 되겠죠. 그리고 이제 이러한 것들이 자꾸 그의 느낌을 읽고 그 트럼프 대통령이 왜 이 말을 이때 했을까 하는 것에 어떤 순간이 되면은 면역이 돼가면서 어떤 순간이 되면 탁탁 그 잡히는 느껴지는 그런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트럼프 대통령은 어떤 사람들은 그의 말을 뭘 들어 무시해야지 라고 얘기를 하지만 무시를 할 수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켜보면서 나중에 확실하게 대통령이 지금 말하는 게 어떤 뜻이다 하는 것이 확신이 들지 않잖아요. 확신이 들지 않는다는 건 모른다는 뜻이고 모르면 끝까지 지켜볼 수밖에 없는 것 아닌가요? 그런 거.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지미 카터 전 대통령이 뭐 북한에 본인이 뭐 특사로 가서 뭐 일을 풀어볼 수도 있다는 얘기를 했더니 대통령이 그건 전직 대통령 일이 아니라 현직 대통령인 내가 할 일이요. 뭐 이렇게 답했다는 내용도 있었고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지금 미국의 그 핵무기를 tenfold 10배 지금의 상태보다 올리기를 원했다. 그래서 그 회의가 끝나고 나서 이제 10배 올리기를 원한다고 하니까 지금 4,000개인데 이 한 1,000개 조금 넘는 것만 갖고도 미국이 적국이나 적국 비슷한 국가로 생각하는 국가 플러스 많은 국가를 다 파괴시킬 수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도 뭐 거의 3,000개 정도가 3,000개 그렇죠. 거의 그 정도가 남는다는 얘기인데 이걸 10배로 올리라고 하니까 계속 그 전문가가 대통령 각하 물론 대통령 각하 지금 보신 그 차트처럼 1960년도는 우리가 32,000개의 핵무기가 있었습니다만 지금 4,000개, 이 4,000개가 그 당시에 32,000개보다도 더 강합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1,103개의 핵탄두만으로 세계 인구의 4분의 1을 순간적으로 우리가 몰살시킬 수 있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는데도 10배로 올리는 것을 자꾸만 대통령이 그 자리에서 주장을 하니까 이 렉스 틸러슨 국무장관이 대통령 나가고 이제 몇 사람 친한 사람들이 있는 자리에서 바보 아니야, 멍청이, 머저리 아니야, 모런 이런 얘기를 했었다는 것 아니겠어요? 그리고 이제
대통령이 이제 두 사람이 뭐 거의 화해한 것 비슷하게 나 그만두지 않는다. 나 또 그 국무장관 신임한다라고 얘기를 하다가 또다시 포브스와 인터뷰할 때는 에이, 그 국무장관이 나에게 그런 모런이라는 말을 했을 리가 있나. 했다면 우리 IQ 테스트 할 텐데 IQ 테스트 결과 누가 좋은지 뭐 보면 알 거야. 본인이 좋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세계 정말 최고 IQ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다 모인 그 멘사 그룹에서 멘사에서 우리가 IQ 테스트 해주겠다고 제안까지 했었다는 것 아니에요. 이런 일들이 있었고 그리고 미국이 지금 4,000개의 그 핵무기를 10배 올린다는 것은 현실성으로 불가능하고요. 국제적인 여러 가지 그 조약을 위반하게 되는 것이고 국제 조약이 또 왜 만들어졌습니까? 이런 그 핵무기를 포함한 많은 그 무기 경쟁을 피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것이기 때문에 그만큼 그 대통령이 뭐 국방이나 비즈니스는 이제 본인이 전공이지만요. 정치를 좀 하다가 그 대통령이 됐다면 여러 가지 예를 들어서 의회에서도 이 위원회 저 위원회에서도 있고 그전에도 뭐 토론 같은 것을 거쳐야지 되니까 공부도 많이 하고 뭔가가 쌓였을 텐데 대통령이 좀 너무 모른다. 이런 그 분위기 같은 것을 지금 많이 그 느끼고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 한강의 기고문에 대해서는 따로 전해드리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어제 제가 이 내용을 다 전해드리지 못해서 미국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런 그 부분들을 조금만 더 전해드리겠는데 지금 니콜라스 크리스토프라는 미국의 그 뉴욕타임스의 컬럼니스트가 다른 그 동료 그 3명들과 함께 북한을 방문하고 나서 예전에 그 북한에 갔었을 때보다 지금 반미 감정이 트럼프 대통령 이후에 굉장히 강해져서 북한 사람들은 만약에 핵전쟁이 일어나면 우리가 미국을 무찌를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뭐 남한 사람들을 뭐 해방시켜야지 된다. 민간인들이 그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런데 그런 민간인들은 태어나서부터 지금까지 세뇌를 받았기 때문에 그들을 나무랄 수는 없는 입장이고 그런 입장에서 조금이라도 그 북한에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정상적인 그런 이제 그 미국을 향해서 또 미국 대통령을 향해서 트럼프 대통령의 그런 그 공포의 전략 한국에서는 뭐 미치광이 전략 이렇게 표현을 하지만 공포의 전략이 통하지 않을 것이다 하는 것을 이제 이 니콜라스 크리스토프만 하더라도 이 사람은 뭐 인권 문제라든가 모든 세계 분쟁이라든가 이런 것을 너무나 많이 심도 있게 취재를 했기 때문에 가보면 알잖아요. 어느 정도는 느끼잖아요. 그게 다 맞다고는 말씀드릴 수 없겠습니다만은. 그래서 그 트럼프 대통령의 전략에 오해가 있는데 아무리 제재를 하더라도 북한은 나름대로 이제 살아가는 방법을 터득을 했고 면역성도 키워졌고 그리고 그 태양열이 굉장히 많이 북한에서 활용이 되고 있다는 것을 강조를 했고 중국에 대해서는 뭐 며칠 있으면 알겠죠. 이제 또 테스트를 할 테니까 중국의 영향력이 그렇게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 할 수 있는데 왜 안 하느냐고 압박하는 만큼은 아니라는 것. 그리고 붕괴한다는 것도 본인도 언젠가는 붕괴를 하겠지만 내일은 아니다. 오히려 경제는 더 나아지고 있지 않는가. 물론 규모는 아주 작지만 1990년대부터 본인도 와이프와 도쿄 투파원 그쪽을 원했었는데 북한 붕괴되면은 이 사람들이 이제 기자 근성, 칼럼니스트 근성이 있으니까 빨리 현장에서 취재하려고 도쿄 특파원으로 보내달라고 했었는데 그 이후에 지금 2017년인데도 오히려 경제 생활 같은 것이 나아지고 있더라. 그러니까 그런 벼랑 끝 전술, 공포 전술 가지고는 하지 않는다. 압박만 가지고는 안 된다. 압박하다 서로 오해하고 희망사항을 계산을 해서 무슨 베트남 전쟁이라든가 이라크 전쟁을 해서 얼마나 힘들었던가. 차라리 트위터를 조금 멈춰라. 뭐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비현실적인 생각을 할 때 오해 등등에 의해서 전쟁이 발생한다. 라는 게 이제 니콜라스 크리스토프 씨의 칼럼이었는데요. 이제 이런 말씀을 드리면은 또 많은 분들 가운데는 전쟁을 해야지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분들은 본인들이 나 죽어도 좋다라고 생각하시는 것은 뭐 자유로운 생각입니다만은
그 죽기를 원치 않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전쟁은 그 일반 국민들이 투표를 해서 찬성 반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몇몇 그 지도자의 마음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데 나는 죽고 싶지 않은데 전쟁이 일어나면 내가 죽을 것은 뻔하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평양에서 뭔가를 무기를 쓰면 내가 서울에 있으면 평양과 서울의 거리가 그렇고 뭐 죽을 수밖에 없잖아요. 다 뭐 어디로 피하면 되지? 아니 그 전쟁하는 사람들이 뭐 다리를 끊으면 어떻게 할 것이고 6.25 때는 뭐 이승만 대통령 자신이 다리를 끊고 갔는데요. 뭐 그러니까 피할 데도 없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그 전쟁은 그 있어야지 된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과연 다른 사람 생명까지 그 담보를 할 그 권리가 나에게 있는가, 그 부분은 한번 그 생각해 봐 주시면 좋겠어요. 제가 정규 방송 시간에는 이런 말씀은 드리지 않지만 오늘은 그 토요일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드립니다. 남의 생명인데요. 네. 그리고 이제 니콜라스 크리스토프 씨의 좀 전에 그 컬럼에 대해서 네, 저는 전쟁에는 반대합니다. 어떠한 전쟁이라도 좋은 전쟁은 이 세상에 과거에도 없었고 앞으로도 없을 것을 확신하게 오기 때문에 다른 많은 부분들은 저에게 이것을 확신하느냐고 말씀을 드리면 네, 지금 저의 그 능력과 상식과 판단으로는 확신을 하지만 그러나 저의 모든 그 세 가지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확신을 하는 순간에도 확실하다고는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전쟁에 동의하지 않는 것은 저는 확신합니다. 네. 그래서 니콜라스 크리스토프 씨의 좀 전에 말씀드렸던 그 컬럼에 대해서 미국 사람 그 얘기 제가 두 가지 어제 전해드렸는데요. 전해드리지 않은 반응을 좀 전해드리겠습니다. 62세의 피러라는 분이에요. 콜로라도에 살고 계시는 분인데 이분은 본인은 굉장히 낙관적인데 구소련과 미국이 핵으로 막 대치하고 있었을 때 그때도 이제 그 뭐 어느 정도 성인이셨겠네요. 그런데 적어도 그때의 미국과 구소련의 최고 지도자 그 두 배우는 합리적이었는데 오늘 북한과 미국의 두 배우는 굉장히 그 비합리적인 것 같다. 기본적인 외교 언어와 외교적인 길을 무시하고 있다. 특히 이제 그 트럼프 대통령의 경우는 북한은 뭐 말할 것도 없고요. 트럼프 대통령의 경우는 북한의 그 리더를 우리가 수프림 리더라고 하잖아요. 북한의 수프림 리더가 되려고 한다라고 얘기하면서 며칠 전 저녁에 본인의 와이프에게 이렇게 얘기를 하셨대요. 여보, 우리가 오래 살 수 있을까? 미국도 이제 로스앤젤레스 거쳐서 콜로라도까지 이제 북한 핵이 발전하면은 다 다를 수 있는 것이니까요. 그래서 리더들이 어떻게 자기 생각들만 하고 그렇게 무모할까? 뭔가 우리를 파괴시키는 것 같아.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본인의 결혼을 하지 않은 자녀들이 우리 아빠, 엄마 아이를 낳아야지 돼요? 이렇게 물어보면 그러지 말라고 할 것 같대요. 핵전쟁 위협에 왜 우리의 손주들을 넣어야지 되는가라고 얘기하시면서요. 그리고 이제 또 다른 분들은 앤디라는 분은 트럼프 대통령 마음속에서는 전쟁 아이디어를 정말 좋아하는 것 같다. 왜냐하면 이제 좀 포커스 받는 것을 좋아하는 것은 사실이잖아요. 더군다나 텔레비전에서 그런 프로그램을 해봤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것에 아주 능하고요. 잘하고요. 또 트럼프 대통령은 항상 그 시청률 같은 레이팅을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그 결정, 전쟁이라는 결정에 공격 또 선제 공격의 대가는 계산하지 않는 것 같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이분은 이름을 잘 못 읽겠어요. 좀 제가 잘 모르는 그런 단어로 조합을 하셨는데 트럼프 대통령은 본인을 그 딜의 달인이라고 하는데 세계 무대에서는 좀 무지하다. 그런 게 통하지 않는 것 같다라고도 얘기하셨고요. 제시카 클락이라는 분은 본인은 시민으로서 미국 시민으로서 할 수 있는 일이 몇 가지 있다고 제안을 하는데 첫 번째는 정치인, 뭐 상원 의원이 됐건 하원 의원이 됐건 이제 우리 두렵다. 의회에서 뭐 선제 공격을 뭐 하라고 하던 하지 말라고 하던 의회 의원들에게 우리가 편지를 보낼 수 있고 두 번째는 트럼프 대통령이나 가족에게 트럼프 대통령이 트윗만 하지 않더라도 군사적인 충돌은 피할 수 있다. 이쪽을 굉장히 강조할 수 있고요. 세 번째는 좀 장난기가 있네요. 오바마 또 조지 부시
또 누군가요? 클린턴 이런 아직은 정정한 살아있는 전직 대통령이 이 그 트럼프 대통령과 같이 골프를 치면서 트럼프 대통령을 저기로 날려보내라 이런 얘기를 하신 분도 계시고요. 그리고 그 에바 W라는 분은 그 스웨덴에서 보내셨네요. 니콜라스 크리스토프 씨가 쓴 이 글에 대해서 남편과 몇 년 전에 북한을 방문을 했었는데 북한 사람들 가운데서 남한 형제들을 살려야 된다. 미군 압제에 시달리고 있다. 이렇게 믿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있다고 얘기를 했고 또 그 북한의 현상이나 입장도 파악해 보는 것이 중요하다는 그런 느낌도 들고요. 그리고 라벤 55라는 분은 내 생애에 이렇게 두려워 보기는 처음이다. 미성숙함, 분노, 망상 이런 것을 미국과 북한 지도자 두 사람에게 모두 느끼고 있다. 그런 걱정하신 분들이 계세요. 네, 이 정도로 말씀을 드리고 또 다른 미국의 그 굉장히 중요한 이슈였었던 것이 있는데 그것도 지금 시간이 많이 지났으니까요. 어쩌면 제가 따로 떨어뜨려서 말씀드릴 수도 있을 것 같고 이번에는 week ahead를 전해드리겠습니다. 다음 주에 어떤 일들이 일어날 수 있는가? 지금 한국에서는 세월호 그 당시에 대통령에게 보고됐던 시간 이게 굉장한 이슈가 되고 있죠. 미국의 라스베가스 그 총격 사건에서도 마찬가지인데요. 다음 주에도 계속 그 어떤 주장이 맞는가 하는 것이 이슈가 될 것 같습니다. 라스베가스 총격 사건에 대해서는 한국에서 보도하는 것을 보면은 뭐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요. 미국에서 볼 수 있는 이 부분이 빠졌다. 이것도 있는데 그것보다는 우선 그 시차 부분을 말씀을 드리자면은 58명 뿐만이 아니라 그 범인까지 포함하면 59명이 숨졌고 아직도 47명이 병원에 있는데 몇 사람은 심각한 상태랍니다. 과연 그 바깥에 공연장에서 총에 맞은 사람 말고 호텔의 호텔 경비원도 그 총에 맞았잖아요. 그 총에 맞은 시간이 제일 처음에는 처음에 어떻게 됐었죠? 처음에는 그 공격 사건이 공격 중에 이 사람이 총을 맞고 그래서 이제 이 범인이 공격을 멈췄다. 뭐 이런 정도로 됐고 그리고 나서 며칠이 지나자 공격하기 전 6분 전에 총에 맞았다. 이 사람이. 그러면은 6분의 시간이 있었으니까 빨리 본인은 총에 맞은 그 사람은 뭐 라디오로도 그리고 그 휴대폰으로도 호텔 경비 측에 또 알렸다고 했으니까요. 그리고 그때 이 사람이 총 맞고 나서 도와주려고 갔었던 또 다른 그 호텔의 그 메인터넌스 일을 하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얘기를 해서 그럼 호텔이 뭐지? 이거 잘못 대처한 거 아니야? 뭐 아니면 호텔은 미리 경찰에 연락을 했는데 6분이라는 시간이 짧긴 하지만 경찰이 빨리 멈출 수도 있었던 것 아니야? 왜냐하면 총을 맞은 게 바로 32층 범인이 있었던 곳에서 한 200발을 발사했다고 하잖아요. 문을 향해서. 그래서 다리에 총을 맞았는데 이 사람이 또 뭐 인터뷰하기로 하고 인터뷰 장소에 안 나타났다는 얘기도 있고요. 그런데 또다시 시간을 또 변경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시간 변경하는 것에 대해서 제가 지금 정확하게 말씀드릴 필요도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또다시 시간 변경을 또 오고 뭐 호텔 측에서나 아니면 뭐 경찰 측에서나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다만 이것이 중요한 것은 이미 미국 사람들이 이런 비극이 일어나면은 일단은 희생자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희생자 가족들을 위로하고 그 사이에 관계자들이 쭉 그 본인들이 할 수 있는 사태 파악을 하고 사태 파악이 되면은 이제 그 기자회견을 자꾸 열면서 이게 원인은 무엇이고 누구 잘못이고 앞으로는 어떻게 해야지 될 것인가가 쭉 그 시리즈로 나오잖아요. 이렇게 사람들이 흥분하지 않게 될 수 있는 이유는 일단 기본적으로 사람이 그 숨진 것은 숨진 거고 그 이후에 뭐 부상당했다던가 희생자 가족은 법적으로 그 시스템에 따라서 이제 본인들의 의견을 전달을 하고 보상받을 것을 보상받는 것이 보장이 되기 때문에 뭐 구태여 서두를 필요가 없는 거죠. 굉장히 그 침착해 보이잖아요. 그게 이제 미국의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첫날, 둘째 날, 셋째 날은 아무도 그 호텔에 손가락질하는 사람도 없었고 경관에 손가락질하는 사람들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너무나
기괴망측한 그런 그 총격 사건 아니에요. 반자동 소총에 기구를 끼워서 그 머신건으로 만들어서 32층에 해머로 유리창을 두 군데를 두드리고 야외 공연장을 향해서 총을 발사했다는 것 자체가 아무도 상상할 수 없었던 일이기 때문에 누구에게 비난을 할 수 있는 그런 조건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미 캘리포니아주의 대학생을 포함해서 호텔과 공연 기획자와 그리고 이제 총기 제작사는 아니었어요. 이번에는 그 범프스타 그 기구요. 반자동 소총을 자동 소총으로 만드는 텍사스의 그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했고 이 여학생뿐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이제 줄 소송이 들어갈 겁니다. 그러니까 이 그 호텔 측에서는 도대체 언제 그 직원이 총에 맞은 것이 보고가 돼서 호텔이 어떻게 조치했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거죠. 이미 그 고소 들어올 것을 다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이제 그 부분이 지금 굉장히 다음 주에도 중요한 그 이슈가 될 것 같습니다. 원인은 아직 모르겠어요. 지금 계속 유전적인 그런 문제. 그래서 오늘도 보니까 뉴욕타임스 같은 경우는 그의 아버지가 정말로 대단한 그 노토리어스한 그 범죄자라고 할까요? 뭐 여러 가지 절도, 은행 강도, 2번의 탈옥, 그리고 이제 정신병자라는 그런 그 판정도 받았고 해서 그런 포커스, 그 부분에 이제 포커스를 많이 맞추고 있고요. 원인에 대해서는. 그리고 이제 다음 주에 이제 시간이 누가 말하는 게 맞느냐, 도대체 이 사람이 총을 사건 전에 맞았느냐, 사건 중간에 맞았다고 지금은 또 나오고 있고요. 아니면 사건 아무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미국의 그 시스템이 말을 해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뭐가 있나요? 이제 자연재해도 지금 미국에서 총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야죠. 지금 미국의 총이 왜 이렇게 많은가? 총 때문에 범죄의 피해가 커지는 것은 사실입니다. 총을 제대로 이제 단속할 수 없는 그런 이유들. 제가 이 총에 대해서는 지난주에 제목 달고 나서 제가 나중에 많이 후회했어요. 그런데 그 제목 자체를 이미 나와 있는 화면을 아직 수정할 줄을 몰라서 그대로 두고 있는데 미국 총기에 관한 거의 모든 것 이렇게 제목을 붙여서 제가 지난 주말에 미국이 총을 얼마나 갖고 있고 왜 갖고 있고 지금 그 총이 어떻게 쓰여지고 있고 총기 찬성하는 사람과 총기 규제에 반대하는 사람들의 생각은 정치적인 성향이나 이런 것에 따라서 어떻게 다르고 NRA라는 총기협회는 이제 미국에 어떻게 로비를 하고 있고 이런 것들을 살짝 전해드렸어요. 그러면서 이제 한국에서 나오고 있는 뉴스를 보면은 거의 이 같은 많은 사람들이 희생되는 총격 사건의 거의 모든 원인 자체는 NRA 때문이다라는 곳에 포커스가 많이 가는 것 같은데 NRA가 힘을 받는 것은 꼭 정치인들이 의회에서 이 총기규제법 같은 것을 만들지 않고 여러 가지 종류의 총을 사람들에게 팔 수 있게 하고 하는 그런 법안을 만드는 데 이유가 있다고 보도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 그것 사실입니다. 사실이긴 한데요. 거기에 저는 한 가지를 더 보태야지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번에 범인이 쓴 것 같은 AR-15 같은 총도 사람을 죽이기 위해서가 인게 목적인 것이지 그것은 아무런 그게 아닌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미국의 이라크 전 사령관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은 그런 총 팔면 안 된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민간인들에게. 그거 사실입니다. 그런데 총이라는 것은 자꾸만 미국이 워낙에 이제 민병대에서 시작을 했고 모든 주민이 다 총을 갖는 것이 의무화됐었던 그런 주도 있고 그런데 그것 플러스 그리고 하나 가지면 자꾸만 갖고 싶잖아요. 남자들은 보석이라고 하잖아요. 여자의 보석에 해당하는 게 남자의 총이다. 그리고 총이 또 싸요. 그러니까 운동화 사는 것과 마찬가지다. 보통 한정에서 7정 이 정도를 갖고 있다고 하지만 슈퍼 오너라고 하는 사람들은 8정에서 140정까지 빨간색은 아니지만 이총 저총 장총 중간총 무슨 총 액세서리를 하고 그러면 또 이제 총기를 넣어두는 그 케이스도 많이 팔리고 맞아요. 총기협회에서 장사를 하기 위해서 총을 많이 파는 것도 맞습니다. 그러나
민병대라는 이런 그 미국 독립전쟁을 했고 또 내전을 치렀던 나라가 미국이고요. 남북전쟁이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총이라는 것이 기본적으로 사람들의 그 전통에 다가와 있고 또 하나는 이제 한국에서 잘 얘기되지 않고 있는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은데 지금 그 방어용으로 국가와 특히 도시에서는 모든 뭐 경찰 병력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총을 다른 사람이 갖고 있기 때문에 나도 갖고 있어야지 된다 해서 침대 머리맡에 침대 왼쪽 오른쪽 뭐 부엌 어디 이렇게 총을 두는 것도 사실이지만 지금 총을 갖고 있는 사람들 보면은요 1999년도에는 49%의 미국인이 내가 총을 갖는 이유의 가장 중요한 이유는 사냥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때는 방어용이 26%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지금은 사람들이 방어용이 48%. 그런데 아직도 내가 사냥을 하기 위해서 그게 그 총을 갖는 진짜 목적이다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32%나 되거든요. 99년에는 49%였는데 지금 줄긴 했지만 아직도 32%의 미국 사람들은 사냥을 하는 것이 내가 총을 갖는 그 가장 중요한 목적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한국처럼 작은 나라 그 도시 그런 곳이 아니잖아요. 미국에서 시골에 사는 사람들은 총을 갖고 있는 것이 너무나 자연스러운 곳이 참 많아요. 위스콘신, 뭐 네브라스카, 와이오밍 이런 주요 예전부터 지금은 이제 곰이 살던 그런 곳에 사람들이 들어가서 살기도 하고 별장도 짓고 막 그러잖아요. 그런 경우에 야수들과 대치하기 위해서도 총이 필요하고 그리고 사냥이라는 사냥이라는 예전에는 먹거리의 수단이기도 했고 지금은 이제 취미로도 사냥을 많이 하고 있는데 지금 대통령 그 두 아들들처럼요. 그런 그 사냥이 기본적으로 사슴 사냥, 무슨 사냥이 철마다 있어서 그런 것을 사냥을 해서 우리가 잘 뭐 예를 들어서 장아찌를 만들어서 그 채소가 나오지 않는 철에 먹던 한국과 마찬가지로 사냥을 해서 그 고기를 뭐 말린다던가 냉동시킨다던가 해서 먹는 그런 먹거리의 문화도 미국에는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사람들에게는 할머니, 할아버지 때부터 또 총을 아버지에게도 물려받았고 해서 총이 몇 자루가 되는 게 너무 그 자연스러운 것이고 이런 부분도 있다는 것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다음 주에 미국에서 이제 주목해 봐야지 될 일이 어떤 일이 있나요? 네,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오랜만에 등장하겠네요. 미국 날짜로 수요일에 버지니아주의 리치몬드라는 곳에서 버지니아의 주지사 그 선거가 있는데 민주당 후보를 지지하는 선거 유세에 나옵니다. 그리고 공화당에서는 전국위원회 그 의장이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공화당의 후보는 조지 부시 전 대통령이 이미 여러 번 그 선거 캠페인에 나갔었고 현재의 마이크 펜스 부통령도 이 사람을 지지하고 오바마 대통령과 조 바이든 전 부통령은 이제 그 리치몬드의 민주당 후보 그 랄프 노단이라는 그 후보를 지지를 하고 오바마 대통령 다음 주 수요일에 뉴스메이커가 되겠어요. 그리고 또 하나 다음 주에 주목해서 봐야지 될 것은 NFL 문제인데요. 어제 여러분들 혹시 그 뉴스 들으셨어요? 지금 시차가 있어서 베를린의 그 분데스리가 그 홈 경기에서 헤르타 베를린 팀이 선수들이요. 전부 이제 축구죠. 풋볼은 아니지만 이 선수들이 우리는 인종차별 그리고 모든 차별에 반대한다 하면서 팔짱을 끼고 무릎 꿇고 코치, 스텝, 보조원들 전부 그랬어요. 그 구장에서 그렇게 앉아 있어서 결국은 미국의 ESPN도 보더라고. 영국의 가디안, 또 독일의 슈피겔, 또 BBC 다 보도를 하고 있는데 미국의 NFL에 어떤 연대 결속하는 것을 보여준다 해서 어제 아마 그 경기가 샬케하고 같이 해서 이긴 것 같은데요. 4대1인가 얼마로 이긴 것 같은데 이 선수들과 그 팀이 또 장내에서 그 아나운서가 있잖아요. 아나운서가 얘기를 하는데 그 비디오 클립 보니까요.
우리 베를린은 정말 컬러풀한 그런 곳입니다. 팬들에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더군다나 이 헤르타 베를린은 정말 다양하죠. 폭력에 반대합니다. 10개 국가에서 온 선수들이 같이 팀을 이뤘는데 어제 그 팀에 그 미국 선수도 한 명 있는데 어제는 그 뛰는 날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못 나왔는데 전부 미국 선수들처럼 선수 전원이 이게 팔에 팔짱을 끼고 딱 그 한 다리를 그 구장에 무릎을 꿇으면서 차별과 뭐 인종차별 모든 차별에 반대한다 그런 얘기였어요. 그런데 지난번에 이제 그 며칠 전에 그 로저 그델 그 NFL 커미셔너가 선수들에게 그 무릎을 꿇지 말라고 얘기를 했고 다음 주에 이제 구단주들 미팅에서 여러 가지가 결정이 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또 트럼프 대통령이 잘하는 거다. 그건 다 무릎 꿇으면 안 돼. 그리고 제일 처음에 무릎 꿇은 선수에 대해서는 그 벌 줘야지 된다. 한번 경기 그 출장 경기 못하게 하는 이것을 팍스 뉴스의 션 해니티와 인터뷰할 때 얘기하던데요. 그 선수 지금 뛸 수도 없어요. 아무 데서도 받아주지 않는데 어떻게 뛰겠어요? 지금 벌 받고 있습니다. 1년째. 그런데 어쨌든 이 커미셔너 이제 그 NFL이 잘했다. 그렇게 해야 돼 하고 했는데 대통령이 그렇게 말하자마자 다시 이제 NFL 측에서 우리가 꼭 그 무릎 꿇으면 안 된다는 것을 정하겠다는 것은 아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지금 꼭 그런 것은 아니라고 하는데요. 선수들에게 강제로 무릎 꿇게 한다는 그런 것을 정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어제 보니까 그 NFL 선수 대표와 함께 그 로저 그델이 기자회견을 했어요. 10월 17일과 18일 이틀 동안 뉴욕에서 다 그 만나는데 어떻게 하면은 사회 정의와 그 평등함 이런 것들을 위해서 NFL도 일할 수 있고 NFL 선수들이 뭐 거의 흑인이니까 60% 이상이 흑인이잖아요. 이 선수들의 아픈 마음 또 맺힌 마음을 우리가 함께 그 공감을 하고 뭔가 행동을 할 수 있는가 그런 것을 의논하기 위해서지 팔러시를 변화시키기 위해서는 아니다 하는 게 지금 NFL의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좀 지켜봐야지 될 것 같아요. 유색인종 지위 향상 협의회에서는 만약에 NFL에서 모든 선수들을 무릎 꿇게 해라 하면은 그것이야말로 그 차별이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리고 미국 사람들도 사실은 그 트럼프 대통령을 지지하는 많은 사람들은 또 한국에서 오신 분들은 이민 오신 분들은 아니 어떻게 국가가 울려 퍼지는데 그것을 가만히 무릎을 꿇고 그럴 수가 있어 하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그런데 또 다른 쪽에서는 과거 2011년까지만 하더라도 NFL 선수들이 국가가 울려 퍼질 때 락커룸에 있었는데 그 이후에 국방부나 뭐 해양 수비대나 뭐 이런 곳에서 방위군이나 이런 곳에서 돈을 내고 NFL에게 돈을 내는 거예요. 돈을 내고 선수들이 국가가 울려 퍼질 때 나와서 선수들도 같이 국가에 대한 의례를 하도록 그렇게 되면 애국심이 착 늘어나면서 모병이 좀 잘 되잖아요. 그렇게 했기 때문에 존 맥케인과 같은 전쟁에 나가서 포로까지 됐었던 사람도 이 억지스러운 그 애국심 그 강요는 굉장히 유치하다. 별로 도움도 되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것도 다음 주에 어떻게 되는지 10월 17일, 18일이라고 하니까 역시 그 즈음에 다 몰려있네요. 오바마 대통령 또 그 북한의 미사일 테스트, 이 NFL에서 어떤 결정이 나올까, 이제 해외에서 어떠한 그 원정이 시작됐기 때문에 이 부분도 어떻게 될지 상당히 주목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위크엔드 리뷰, 위크 어헤드 일단 여기서 끝을 맺고요. 그리고 여러분들께 조금 더 전해드릴 에피소드가 있습니다. 강혜신이었습니다.